3번 선생님 2번 적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반석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상 문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체크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잡은 체크 포인트는 자연수 중에서 소수에 대한 특징입니다. 김소연 선생님, 저 소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입니다.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3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처음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8px q제곱의 두근 알파 베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8p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q제곱이다. 여기까지는 될 텐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야 될지 여기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막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알파와 베타 두근의 합이 뭔가 어떤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둘의 절대값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텐데요. 김소연 선생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두 근의 절대값이 다른데 두 근의 곱이 뭔가 마이너스 q 제곱 소수의 제곱과 관련된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실이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과 다른 수? 제곱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이 생각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둘의 절대값이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만약에 한 근이 q라고 하면은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 q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둘의 절대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한 근이 알파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q 제곱의 형태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아낸 사실을 갖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관계 대입을 해서 정보를 좀 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빼기 q제곱은 마이너스 8p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항에서 좀 정리를 해주면요, 8p가 q제곱 마이너스 1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이유는 p랑 q가 지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뭔가 둘의 소수의 곱을 이용하면은 어떤 수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래도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q-1과 q 더하기 1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경우가 생길 겁니다. 8과 p 곱 형태이기 때문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q 빼기 1이 1이고 8p인 경우 2, 4p, 4, 그 다음에 2p, 그 다음 8p. 자, 그리고 반대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q부터 따져보면은 q가 2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q가 3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q가 5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q가
9입니다. 자, 소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건에 맞지 않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2를 대입해서 P를 생각하면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도 3을 대입해서 P를 생각하면은 P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자, P가 소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Q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P가 3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는 우선 조건에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대되는 경우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 만약에 뭐 8P나 1인 경우에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되고요. 4P랑 2, 그러니까 Q 더하기 1이 1이거나 2인 경우는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만 좀 따져보면은요. 자, 이때도 이 Q 값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Q가 3, 그 다음 Q가 7, 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P를 생각하면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와 P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두 근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첫 번째 근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은 마이너스 25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주어진 값은 네, 1 빼기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절대값 26 더하기 3 더하기 8 해서 34입니다. 네, 저는 이 문제의 일단 출제율은 한 등급에 맞추면 3.5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언뜻 보면은 쉬워 보이고 건드릴만 해 보이는데, 이런 또 소수의 특성들을 이용하지 못하면은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높은 등급에서는 충분히 좀 출제할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 4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학교 과정 때 기본으로 배우는 소수의 특성을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우리 경우를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 봤습니다. 지금 답이 맞으셨는데 네. 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네. 저기 그 밑줄 그대 보면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알파가 Q제곱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반대예요. 아. 지금 설명이 빠져 있어요. 지금 왜냐면 네네. 그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아까 나머지 이쪽이 8P고 이런 경우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라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 무슨 조건에 맞지 않다는 건지 학생들이 들었을 때 네네. 이유가 뭐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조건에 맞지 않다는 건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무슨 조건에 학생들은 선생님이 무슨 조건에 맞다는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좀 디테일하게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놓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좀 빠져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설명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도 조금만 더 자세히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도 선생은 지금 저 문제를 앞에 나와서 설명할 때, 자, 들어가고 있죠.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을 보면은 지금 우리 홍관도 선생이 지금 강의를 몇 년 잡았죠? 우선 칠판에 쓰는 판서가 본인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응? 판서 쓰는 한글의 글씨와 숫자의 수치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습을 해야지. 본인이 연습을 할 때 거의 암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내용들을 나한테 카톡으로 공부 내용을 보내는 걸 보면은 거의 이렇게 암산을 많이 해,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도 문제를 한번 읽어줘야 돼. 읽으면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야 함께하는 사람이 따라오잖아. 체크 포인트를 잡는 체크 포인트는 뭐예요?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야. 이런 것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최소한도 이런 정도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3, 4등급 애들은 또 추가 설명해야 되고, 만약 1등급 애들이 있어. 그러면 1등급 애들은 이건 너무 쉬워.
그럴 거라고? 왜? 2등급, 3, 4등급 맞춰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설명할 때 1등급 애들, 너네들 몇 명한테는 1등급, 이거 빼고 설명해도 돼? 이런 게 이제 강의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판서를 하면서 판서가 균형이 잡히게 글씨 연습을 할 거. 설명이 누락됐으니까, 빠졌으니까 어려워. 여러분 반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어렵다게. 그러면 어렵다는 것은 설명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단계를 낮춰야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보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5분, 10분 여기서 봤단 말이야. 보고 난 다음에 올라왔어. 그럴 때는 왜 5분, 10분 더 보라고 하냐면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지? 몇 등급에 맞춰 설명하지? 그 다음에 추가 설명을 뭐로 하지? 배경 지식은 뭘로 하지? 그 다음에 출제료가 난이도를 어떻게 잡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균형감 있게 준비해서 올라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런 강의를 내 반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등급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걸 선보이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예. 자, 수고했습니다. 그 고등수학상 뭐 2등급에 맞췄기 때문에 뭐 설명을 막 뭐 아무리 2등급에 맞춰도 중요한 부분은 좀 설명하시고 가야 되니 뭐 그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한 말씀만 거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런 설명이 좀 누락된 부분이 좀 아셨습니다.